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최고의 투자 파트너 애널리스트 킴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조금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 저는 이게 저항대를 뚫고 위로 빵하고 쏴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가장 우려되는 점이 여러분들은 10만원 위에서 못 버틴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게시판 상황을 보면 말이죠. 1월은 10만원 안착한다라는 내용의 뉴스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좋아요를 19개를 받았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10만원 돌파할 듯 22개의 좋아요를 받았습니다. 다들 10만원이 돌파되기를 기대하고 있죠. 그 얘기를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10만원이 돌파가 됐을 경우 여러분들은 매도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점이에요. 저는 이걸 들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10만원이 넘든 10만원이 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들고 가야 된다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10만원 넘어가자마자 던질까봐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제 말에 공감하시는 분들 화면 2번 톡톡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런 불안감을 가지고 있냐면 지금까지 우리 개미들이 항상 그래왔어요. 볼까요? 과거 흐름을 살펴보면 이렇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우리 외국인과 개인들이 있고 주가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주가가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여기 잔잔잔잔잔 하고 있을 때 어떻게 돼요? 개미들 열심히 모으다가 결국 주가가 상승할 때 털립니다. 누구한테? 외국인한테 물량을 털려요. 왜? 여기서 저항대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 저항대를 뚫어주는 날 있죠. 이때가 대략 한 10월 10일 9일쯤 되네요. 10월 초죠. 이 10월 초에서 쫙 하고 붙어주는 가격 구간에서 개미들이 쫙 하고 팔잖아요. 왜? 이걸 못 버티니까 본전만 주세요. 본전만 주세요. 소폭 이득 먹고 결국은 던지죠. 그래서 개미들이 던지고 외국인이 그거 받아 먹고 주가를 끌어올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10만 원을 넘을지 말지를 잘잘잘잘 하고 있겠죠. 외국인이 이거 빵 해갖고 주가를 주워 먹으면서 쫙 끌어올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털리겠죠. 그래서 지금 10만 원이 넘는 걸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거지. 10만 원이 넘더라도 나는 버텨야 된다는 생각은 안 하는 거지. 일단 10만 원 가도록 해. 그 다음 생각 안 해. 10만 원이 갔으면 그때 어이구 너무 좋아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만 유혹이 오면 그냥 털고 나가는 거죠. 이거 털고 나가면 안 되는데 말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못 털고 나가도록 옆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10만 원이 넘고 12만 원, 15만 원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올해 꽉 들고 있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잘 보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그래도 나는 흔들릴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에 첫 번째 댓글을 보시면 저희 채팅방에 오시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 채팅방에 오셔서 제가 여러분들 흔들리지 않도록 잘 붙들어 드릴 테니까 제 이야기 잘 들으면서 꽉 붙들고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저희 채팅방으로 오는 방법이 바로 안내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채팅방에 들어오고 싶어요 라고 메시지를 남겨놔야 텔레그램방 링크가 나간다는 점, 그 점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왜 도대체 꽉 물고 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 해드리도록 하죠. 이 뉴스가 나왔는데 뉴스가 나오면 여러분들의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읽기를 힘들어 한다는 거예요. 내용이 이해가 잘 안 가니까 전문 용어가 많이 나오니까 해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두산 에너빌리티의 신규 수주 실적이 5조 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13년도 목표치가 7조 1천억 원이었는데 작년에 5년도죠. 25년도에 4조 원 이상 신규 수주를 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 25년도 목표 매출액은 10조 7천억이었다. 그러니까 10조 7천억보다 30% 이상 웃도는 성적을 낼 것 같다. 이 내용을 딱 보면 아 그렇구나 잘 벌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주식쟁이라면 뭘 생각을 해야 됩니까? 실적이 좋겠구나는 바로 뭐로 연결이 돼요? 실적 시즌 전까지 주가는 상승하겠구나로 봐야 되는 거예요. 실적이 좋으니까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몰릴 거라고. 그러면 실적 발표 전까지는 주가는 상승하게 될 거니까 당연히 10만 원을 넘어가지. 전고점을 그래서 넘어간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적 발표는 도대체 언제 하는 데가 되는 거잖아요. 실적 발표는 전자공시 시스템에 들어가 보시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4분기 실적 발표를 언제 했습니까? 여기 나오죠. 21년도에는 며칠 했어요? 3월 22일 했어요. 23년도에는 언제 했어요? 12일 했네요. 그리고 4년도 거는 언제 나왔어요? 25년 3월 20일에 나왔어요. 그래서 26일 요 사이에 나온단 말이에요. 3월 달에. 그러면 3월 20일까지는 뭐예요? 주가가 우상향 그래프가 그려준다고 봐야 돼요. 왜? 실적 때문에. 그리고 그 사이에 이렇게 밀리면 뭐예요? 기회죠. 3월 20일 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얘는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죠. 기대감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당장 못 들어가더라도 지금 3월 달까지 기간이 좀 있잖아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전고점을 뚫어주고 땅하고 뚫어줄 거 아닙니까? 뚫어주고 밀리겠죠.
밀리더라도 우리는 크게 걱정할 거 없죠. 왜? 다시 상승할 거니까. 언제? 3월 20일 전으로 실적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밑에서 매수 타이밍을 다시 노려볼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가요? 그러니까 뚫기 전에 매수가 들어갈 수 있는 거고, 뚫고 난 다음에 여기서 차익 실현하고 중간에서 한번 밀렸을 때 여기에서 매수 타점 한번 더 잡아주고 올릴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하게 끌고 갈 수 있는 거죠. 제 말을 이해 가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화면 2번 톡톡 눌러주시고,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실적 발표로 인해서 주가는 바닥을 다질 수 있다라는 내용을 이제 처음 아신 분들이라면 댓글 한번 달아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돈벼락이라고. 여러분들은 이제 새로운 내용을 아셨으니까 돈벼락을 맞을 수 있습니다. 뭐를 통해서? 두산 에너빌리티를 통해서. 돈벼락이라고 메시지 남겨놓으시면 여러분들에게 행운이 많이 갈 겁니다. 그리고 그 행운을 구체화시켜서 돈으로 바꾸는 방법은 뭐라고요? 저희 채팅방 오는 방법이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봐야 돼요. 25년도에 매출이 4조 원 이상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왜 나왔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애널리스트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올해 두산 에너빌리티는 5조 5천억 정도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4조 원보단 조금 늘었죠. 두산 에너빌리티가 계속해서 실적이 잘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조금밖에 못 늘지라는 생각을 당연히 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25년도에 팀 코리아를 통해서 체코의 두코바니 원전을 수주를 받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거기에서 3조 8천억 정도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었어요. 근데 실제로 까보니까 5조가 넘게 나오더라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 두코바니 원전은 계속 짓는 건가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25년도에 일시적으로 들어오는 수익이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면 26년도에 연속으로 이익이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 그게선 아니라는 거죠. 일회성 수익이 생겼기 때문에, 그것도 5조나 생겼기 때문에 4조 이상 달성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해? 26년도에는 5조 원을 예상할 수 있겠어요? 그 이유가 수주가 계속해서 나와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수주가 예상이 되고 있을까요? 이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장기적으로. 일단 대형 원전이잖아요. SMR이 아니라 대형 원전 수주가 5조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올해도 대형 원전 수주가 나올 수 있을지를 봐야겠죠. 그래서 웨스팅하우스가 준비를 하고 있는 걸 봐야 되는데, 웨스팅하우스는 불가리아 원전 2개, 폴란드 원전 3개를 올해 발주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웨스팅하우스 이야기를 알고 있어야겠죠. 그럼 여기서 기자재를 누가 먹겠어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먹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 일단 이렇게 체크를 해놓고, 웨스팅하우스 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와 협력 관계인 페르미 아메리카라는 곳이 있는데, 지난 10월 달에 페르미 아메리카와 대형 원전 4기 대상으로 주요 기자재 관련 주 단품 준비 계약을 맺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페르미 아메리카에서 4기 이상의 발전소 건설을 누구한테? 두산 에너빌리티한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굉장히 좋은 내용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붙여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페르미 아메리카 대형 원전 이 4기 대상 주유,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 이 내용이 있죠. 트럼프가 지금 뭐라 하고 있어요? 발전소를 내놔라고 미국의 기업들을, 빅테크 기업들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비상전력 경매 카드라를 꺼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AI의 발전으로 인해서 미국의 데이터 센터가 많이 지어져야 돼요. 그래야지 미국의 AI 패권을 계속해서 유지시켜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데이터 센터를 지어야 되는데 이 데이터 센터의 전력을 많이 잡아먹어요. 그러니까 발전소가 반드시 필요한데 그 발전소를 국가에서 지어야 되는 거죠. 그게 인프라 사업이니까. 근데 국가에서 짓자니까 이 인프라 사업에 세금을 때려 부어야 되잖아요. AI의 발전으로 수익을 보는 거는 빅테크 기업들인데 이거를 왜 세금으로 메워야 돼? 빅테크 기업 니네가 직접 돈을 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이 비상전력 경매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기 때문에 빅테크 기업에서 돈을 바로바로 뽑아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발전소는 빨리 지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페르미 아메리카가 대형 원전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점. 거기에 벌써 4기 건설에 대한 준비 계약을 마쳤다는 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26년도에 발주가 들어가서 빵빵빵빵 매출로 잡힐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이런 내용을 모르고 있으니까 10만 원 넘어가면 던져야지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죠. 제가 옆에서 사부작 만져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10만 원 넘어가면 그때부터 팔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만 계속해서 고민하게 될 겁니다. 이거 지금 수익이 생겼는데 어떻게 해야지? 우리 개미들의 특성을 보면 나오잖아요. 요 시기는 잘 버틴다고요. 잘 버티다가 주가가 이제 올라가기 시작할 때 그때 왕창 던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가 다시 빠질 때 지금 사도 돼요 이러면서 또 매수를 해버리죠. 그리고 정작 또 주가를 이렇게 외국인이 끌어올릴 때
이때 그때 또 왕창 팔아버리죠. 그러니까 여기서 산 사람들, 여기 매수한 사람들은 다 뭐예요? 다 손해지. 그걸 버텨야 된다는 거니까. 제가 계속 그걸 버틸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저희 채팅방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영상 하단에 첫 번째 댓글을 보시면 저희 채팅방 나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링크 클릭을 하시면 채팅방이라고 메시지 남겨놓을 수 있는 문구가 나와요. 거기에 채팅방이라고 메시지 남겨놓으시면 저희 텔레그램방 링크가 나가게 될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10만원 이상을 바라고 되는 거예요. 못 나가게 잡아둘 겁니다, 여러분들을. 그러니까 저희 채팅방에 꼭 들어오셔서 저의 마사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댓글에 돈벼락이라고 꼭 메시지 남겨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과 함께 으쌰으쌰하는 기분도 나고 행운도 가져갈 수 있고, 아시겠죠? 자, 뉴스 마저도 보도록 하죠. 자, 이제 페르미 아메리카까지 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가 빵빵 뛰는 이유가 뭡니까? SMR 때문이잖아요. SMR 이야기 안 할 겁니까? 당연히 해야겠죠. SMR은 뭐 있습니까? 미국의 뉴스케일 파워와 엑스에너지가 있습니다. 얘네들이 본격적으로 첫 발을 내딜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언제? 올해. 왜? 트럼프가 발전소 지으라고 압박을 놓고 있으니까. 그래서 뉴스케일 파워와 엑스에너지의 SMR 첫 발이 올해 중으로 내디뎌질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는 계속해서 상승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대형 원전 수주가 짱짱 들어오겠지만 장기적으로 수익을 책임져 줄 건 뭡니까? SMR입니다. 그래서 SMR에 투자를 왕창 하고 있죠. 자, 25년 12월 27일에 나온 뉴스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창원에다가 SMR 전용 공장을 짓는다. 8천억 원을 때려 붓는다. 라는 내용의 뉴스가 있죠. 두산 에너빌리티는 장기적으로 수익은 뭘로 먹는다? SMR로 먹는다. 그래서 이 SMR이 올해 첫 시작이 될 것이고, 두산 에너빌리티의 창원 공장은 1년에 SMR을 12기에서 20기 수준으로 생산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산 에너빌리티는 올해만 갖고 있는 종목이 아니라 계속해서 갖고 가야 되는 종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절대 털리지 마시라고 강조를 해드립니다. 이해하시는 분들 화면 두 번 톡톡 눌러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 흔들릴 때마다 잡아드리도록 할 겁니다. 계속해서 저와 함께 하실 분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저희 채팅방에 오시면 저희와 함께 계속해서 돈벼락 맞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